틱톡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틱톡을 팔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헌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할리우드의 메트로역에서 경비원이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가자지구 라파 검문소를 장악한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마더스데이와 한국의 어버이날을 맞아 한인타운 시니어센터에서 기념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어르신들에겐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이 전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 설명하고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자줏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 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1 세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짧은 동영상을 올려 공유하며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틱톡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틱톡을 팔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헌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소셜미디어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회사 바이트댄스가 틱톡 금지법이 헌법을 어겼다면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틱톡 금지법은 내년 1월 중순까지 틱톡을 팔지 않으면 미국 안에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틱톡을 통해서 미국 내 여론을 조작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틱톡 측은 이 법이 틱톡을 쓰고 있는 미국인 1억 7천만 명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기 때문에 헌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TikTok gives everyday Americans a powerful way to be seen and heard, and that's why so many people have made TikTok part of their daily lives. 틱톡 측은 또 중국 정부로부터 미국 사용자 정보를 넘기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틱톡 측은 일단 소송 제기 자체만으로도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지금처럼 미국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강제 매각 절차가 중단되는데 대법원 결정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소송에서 미국 정부가 틱톡이 있어서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다는 기밀 정보가 있는지 그 정보를 제시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네, 오늘 아침 할리우드의 한 메트로역에서 경비원이 칼에 찔리고 용의자는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10분쯤 버몬트와 선셋의 메트로역 플랫폼에서 메트로 경비원이 칼에 찔렸습니다.
메트로 측 설명에 따르면 경비원이 버몬트 선셋역의 일상적인 보안 점검 중 침입자를 발견했고 경비원이 침입자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사용하자 침입자가 경비원의 다리를 찔렀고 경비원은 정당방위로 총을 쐈습니다. 총에 맞은 침입자는 한 블락 떨어진 곳에서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칼에 찔린 경비원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중동 지역 소식입니다. 가자 지구 라파 검문소를 장악한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작전을 중단하지 않으면 인질 석방도 없을 거라고 맞섰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최남단인 라파, 공습으로 굉음과 함께 모래먼지가 피어오르고 놀란 주민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이스라엘이 구호품이 드나드는 라파 검문소를 점령한 뒤 본격적인 지상전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공습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마스 보건부는 공습으로 인해 최소 2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إن إغلاق معبر رفح منع دخول شاحنات الأدوية والمعدات الطبية ودخول الوقود اللازم للمستشفيات ومنع خروج آلاف الجرحى والمرضى. 이스라엘군의 라파 진격 직전 하마스가 휴전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며 휴전이 눈앞에 온 듯 보였지만 이스라엘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의도하는 휴전안이 라파 공격을 방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הפעולה הזאת תימשך עד אשר נחסל את חמאס במרחב רפיח ובמרחב הרצועה כולה, או עד אשר יחזור החטוף הראשון. 최대 걸림돌은 3단계 협상안에서 1단계 인질 석방에 이은 2단계 지속 가능한 평온이라는 문구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와 영구 휴전을 의미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하마스 섬멸이 목표라고 공언해온 네타냐후 정부는 영구 휴전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하마스도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인질을 석방하지 않겠다는 맞불 작전으로 대응하고 있어 휴전 협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네, 휴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작전을 강행하는 선택을 하자 국제사회는 잇따라 우려를 표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양측이 입장차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고 유엔 사무총장은 라파 공격이 재앙이자 악몽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을 카이로에서 재개했다면서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미국은 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결과 예측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국경 검문소를 장악한 것과 관련해선 제한된 작전이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Is that this operation last night was limited, designed to cut off Hamas's ability to smuggle weapons and funds into Gaza. 유엔도 양측의 정치적 용기를 보여달라며 휴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라파에서 군사활동이 재개된 것이 고통스럽다며 폐쇄된 검문소가 재개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n assault on Rafah would be a strategic mistake, a political calamity, and a humanitarian nightmare.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홀로코스트 기념일 연설에서 대학가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에 대해 폭력이 설 자리는 없다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There is no place on any campus in America, any place in America, for anti-Semitism or hate speech or threats of violence of any kind. 다만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정밀 폭탄의 선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가자 전쟁을 둘러싼 미국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우연히 찍힌 외계인 추적 영상의 진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4월 30일 라스베이거스의 한 주택 뒷마당에서 촬영된 것으로 집주인인 켄 모어 가족은 외계인으로 보이는 무언가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베테랑 범죄 현장 재현 전문가 스캇 로더는 해당 영상이 진짜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스캇 로더는 분석 결과 이 영상이 진본이며 영상물이 편집되지 않은 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더는 모션 소스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모션 추적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문제의 영상을 정밀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한 디지털 전문가는 가족이 손전등으로 비췄을 때 그 손전등에 의해서 드리워진 그림자로 보인다는 견해를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논쟁 속에 영상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운전하기 가장 나쁜 도시에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가 첫 번째로 꼽혔습니다. 포브스 어드바이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오클랜드는 치명적인 충돌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휘발유 가격이 높으며 평균 통근 시간이 길다는 등의 이유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포브스의 연구에서는 47개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운전 경험과 안전, 자동차 소유 비용, 자동차 유지 관리 접근성을 포함한 다양한 측정 항목을 고려했습니다. 운전자들에게 최악의 도시 2위에는 마이애미가 꼽혔고 샌프란시스코와 휴스턴, 필라델피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운전하기 가장 좋은 도시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가 뽑혔습니다. 롤리는 안전과 운전 경험, 차량 소유 비용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빠가 건넨 물 때문에 마라톤 대회 우승 자격을 박탈당한 선수가 동정표를 얻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마라톤 대회에서 26.2마일 코스를 1등으로 완주한 파운틴밸리 출신의 에스테반 프라도는 경기 중 아버지로부터 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우승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참가자들이 공식 수분 공급소에서만 물을 얻을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대회 측은 참가자가 자전거를 탄 개인으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도움을 받은 것이 확인된 후 경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참가자를 실격시켜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도는 자신이 선두로 달리고 있었는데 자원봉사자들의 미숙한 대회 운영으로 경기 중에 물을 얻을 수가 없었다며 가족으로부터 물을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승은 프라도보다 17초 뒤에 결승선을 넘은 제이슨 양이 2시간 25분 11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머더스데이와 한국의 어버이날을 맞아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에서 기념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어르신들에겐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이 전달됐습니다. 하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양한 악기 연주부터 신나는 춤까지 공연 참가자들은 열심히 배운 실력을 뽐내고 관람객들은 흥겨워 박수를 보냅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가 마련한 오늘 어버이날 행사에는 무려 3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어머님들도 있고 자식들이 또 올 수도 없는 자식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아주 맛있는 점심에 즐겁게 행사 구경하면서 덕담하면서 그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한인은 물론 주류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한국의 어버이날을 축하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담은 카네이션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기여해 주신 어머님, 아버님 고마움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는 날이잖아요. 한국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데 여기서는 마땅히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오늘 시니어 센터에서 카네이션을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되게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한 상장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나눴습니다. 정신건강수업 수강을 완료한 어르신들에게는 상장이 수여됐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제가 지금 아마 이 시니어 센터에서 최고령자예요. 그런데 우연히 오늘이 5월 7일 내 생일날이에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들어맞아서 막 가슴이 벅차고. 어르신들 모두에게 남가주 한국기업협회에서 쌀을 선물했고 헤더 십지구 시의원은 시니어 센터에 10만 달러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모처럼 웃음꽃이 피어난 어르신들의 얼굴에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고마움을 깨닫게 하는 하루였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한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5월 가정의 달과 정신건강 인식의 달을 맞아 노인들을 위한 힐링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활동해온 비영리 단체 유스타 파운데이션은 아태 정신건강상담치료센터와 함께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치매와 노인성 우울증에 대해 배우고 예방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미나는 신경내과 전문의 장원철 박사와 성소영 임상심리학 박사 등이 강사로 나서며 LA 카운티 정신건강국과 시더사이나이 병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 부스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난 팬데믹 이후로 우울증이 급증했고요. 그 이후에도 수치가 내려가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오픈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판단하거나 저지하지 않고 보듬어주고 같이 치료받고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행사는 오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남가주 새누리교회, 12일에는 리버사이드 카운티 갈보리 사랑교회에서 개최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 차기 회장의 정동환 전 이사장이 사실상 당선됐습니다. 한인상공회의소는 오늘 마감된 후보 등록에서 단독 출마한 정동환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동환 회장과 브래드리 수석 부회장, 그리고 고민선과 박윤재 부회장 등 48대 회장단은 이사회 인준을 거쳐 오는 7월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차기 회장은 요즘 경제가 어려운 만큼 상공회의소 내 전문가 위원회를 신설해 상공인 맞춤 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한다든지, 뭐 서울에서 여기 오셨는데 여기 잘 모르신다든지, 그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우리 교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정차기 회장은 현 47대 회장단의 핵심 사업인 K타운 식당 지도와 미더시티 행사 등을 더욱 확대 계승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되살린다고 발표하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민정수석실을 되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문제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 설명하고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주 만에 브리핑룸을 다시 찾아 민정수석실 신설과 함께 신임 민정수석인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김 수석은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지낸 대표적인 기획통 검사 출신으로 법무행정 전문가입니다.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건 민심 청취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선의 민심이 좀 대통령에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민정수석실 복원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검사 출신 민정수석을 임명한 데 대해 사정기관 장악과 특검 방어용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기자 질문엔 국민을 위해 설치하는 거라며 선을 그으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뭐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 등 가족 문제와 민정수석실 부활이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검찰이 최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것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다는 점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복원되는 민정수석실엔 비서실장 직속인 법률, 공직기강 비서관이 옮겨오고 민정비서관이 신설됩니다.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욱 행안부 대변인이, 공직기강 비서관에는 총선에서 낙선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소통의 시작이라고 호평했지만 민주당은 사정기관을 통제하는 구태가 반복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 말이 나오기 전 대검찰청이 있는 서울 서초동에서는 검찰 수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빠르게 또 엄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원종진 기자입니다.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 구성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방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추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장과 주례 회동에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2, 3주 내로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라는 취지인데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동영상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측 조사가 오는 20일에야 잡혔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수사 사안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는 입장 외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올해 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김 여사 조사 여부를 두고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설까지 불거졌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명품 가방 의혹 수사 착수 자체는 이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뇌관은 김 여사 조사 방식과 범위가 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 내에선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고 김 여사가 검찰에 출석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조사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내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K힐링. 의료계 소식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는 걸 논의한 회의록이 없다며 고발장을 접수했고 정부는 법대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사직 전공의들이 복지부 장차관, 교육부 장관을 고발한 대표 혐의는 직무유기입니다. 2,000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록 유무가 논란인 회의는 3가지입니다. 의대 증원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정부는 회의록이 존재하고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하였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28차례 진행한 의료 현안 협의체는 회의록이 없습니다. 정부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데다 의협과도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선 이 협의체에서 2,000명 얘기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의록을 남겼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해야만 되는 중요회의, 주요회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별 배정 인원을 확정한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도 논란입니다. 의료계는 이 회의 역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작성 의무가 없다고 일축하며 회의 요약본을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의견을 듣고 2,000명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것을 의사협회와 미리 사전에 상의하고
동의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 증원 절차 집행정지 사건을 심사 중인 서울고등법원의 자료 제출 요청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의료계가 정부를 향해 법적 공세 수위를 높이는 양상인데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도 증원이 확정되면 오는 10일 휴진에 이어 일주일 집단 휴진도 논의하겠다고 거들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에 2차 의료개혁 특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의협과 전공의들의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예상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 기간이면 총선 패배 책임론에 놓였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가 좀 더 자연스러워진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기존에 거론되던 6월 말이나 7월 초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라고 못 받기보다는 하여간 그래도 한 달 이상은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는 거죠. 당원당규상 전당대회 준비에 40일 정도가 필요한데 원내대표 선출도 늦어졌고 전당대회 룰 확정 문제도 있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일정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가 더 자연스러울 거란 관측에 대해선 특정인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이 총선 과정에서 보여준 외연 확장 행보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면은 우리 지지도 못 받고 진보 쪽의 진지도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당내 회의에서도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TF 최종 페이지에 이번 총선의 책임자 리스트가 있어야 된다. 적어도 풀이라도 어떤 사람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것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 정작 당사자인 한 전 위원장은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당권 도전 여부를 놓고 당 안팎의 관심은 여전히 높습니다. 한 전 위원장 팬카페 가입자는 총선 전 약 18,000명에서 현재 43,000여 명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SBS에 한 전 위원장은 언제든지 준비 중이며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표현 방식이라고 전당대회 등판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 후보들이 연일 의장은 중립이어서는 안 된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런 의장은 꼭두각시라며 쓴소리를 했지만 후보들의 이런 선명성 경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의 중립성과 관련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의회 정치 사회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 한 사람이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겁니다. 편파된 의장의 역할을 하면 그 의장에는 꼭두각시에 불과할 겁니다.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들이 이른바 명심을 의식해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데 일침을 가한 걸로 해석됩니다. 김 의장 발언에 앞서 추미애 의원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정성호 의원도 기계적 중립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국회의장의 기계적 중립을 비판했습니다. 김 의장의 작심 발언에도 국회의장 후보들의 강경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오늘 의장 후보로 등록한 민주당 조정식, 우원식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장이 되면 저는 민주당 출신이고 그러니까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협치는 말이죠. 여당이 하는 겁니다. 야당 보고 협치하라고 하는 말이 난 잘 이해가 안 돼요. 현충원 참배로 공식 활동을 시작한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도 원내대표단을 개혁 기동대로 이름 짓고 강경 기조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책임 있게 민생과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꼽은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과 최혜병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한인 작가가 미 최고 권위를 가진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자유대안 지키기 국민운동본부 김봉건 회장이 향년 97세로 별세했습니다.
647기 졸업생인 고 김봉건 회장은 6.25 전쟁 당시 평양 탈환까지 최전방에서 싸운 공로를 인정받아 16개의 무공 훈장을 받았습니다. 6.25 참전동지회 회장과 재향군인의 미서부지회 회장,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 변호사 75명이 새로 탄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는 지난 2월 치러진 시험에서 1,534명의 변호사가 합격했으며 한인은 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합격자의 4.9%를 차지하며 지난해 69명보다 다소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작가가 미 최고 권위를 가진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퓰리처상 선정위원회는 노예주인 남편 아내를 쓴 우일현 작가를 정기부문 공동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예주인 남편 아내는 1848년 미 남부 조지아주에서 농장주와 노예로 변장해 북쪽으로 탈출을 감행한 노예 크래프트 부부 이야기를 다룬 넌픽션입니다. 우 작가는 예일대에서 인문학 학사 학위를, 컬럼비아 대학에서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한인 치과 의사들이 메디케이드 환자 유치에 킥백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해 5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커넥티컷 연방검찰과 주검찰은 CNS 패밀리 덴탈을 차리고 환자 소개 업체를 고용해 메디케이드 환자 유치 시 한 명당 110달러의 킥백을 제공한 혐의로 소송을 당한 최모 씨와 손모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춘기 메릴랜드주 행정법원장과 진이홍 판사가 올해 메릴랜드 아시안 변호사협회 사법계 아시안 선구자상을 수상합니다. 박춘기 행정법원장은 메릴랜드에서 최초의 아시아계 행정법원장이며 진이홍 판사는 메릴랜드 최초의 지법 및 순회법원 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중국의 한 육상 선수가 최근 열린 국제대회에서 저조한 기록으로 경기를 마쳐 팬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외모에만 신경 쓰더니 당연한 결과라는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는데 무슨 일일까요? 얼핏 봐도 단번에 눈길을 끄는 선수가 있죠. 짙은 화장에다가 몸에는 여러 가지 장신구를 착용하고 눈 주변에는 반짝이는 별 모양 장식까지 붙였습니다. 중국의 육상 스타 우옌리인데요. 지난달 20일 중국 샤먼에서 열린 2024년 다이아몬드 리그 여자 100m 허들 경기에 출전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옌리는 첫 허들을 넘기 전부터 경쟁자들에게 뒤처졌고 격차를 좁히려고 애썼지만 결국 10등으로 경기를 마쳤는데요. 그러자 온라인에서는 우옌리의 부진한 성적이 지나친 외모 꾸미기와 관련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쁘게 치장하는 것이 권리라고 해도 관중은 외모가 아니라 경기를 보러 오는 것이라며 성과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비 오는 날이지만 배달은 쉴 수 없겠죠. 길가에 배달원 2명이 보이는데요. 한 명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인도로 발을 내딛는데 갑자기 가로수가 쓰러집니다. 방금 전까지 배달원이 서 있던 곳을 정확히 덮쳤는데요. 또 다른 배달원은 가지 사이로 절묘하게 비켜가면서 팔을 면했습니다. 나무가 폭풍에 쓰러지면서 생긴 일인데 작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듯하죠. 모두 다치지 않고 무사해서 다행인데 복권이라도 사야 할 운수 아닌가 싶네요. 요즘은 속도감 있고 자극적인 화면 구성의 영상들이 인기인데요. 그런데 이런 흐름을 정반대로 거스르며 화제를 모으는 영상이 있습니다. 화질부터 확실히 요즘 건 아닌 듯하네요. 1989년 구식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해 판매됐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프로세서 사용법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지난 2014년 온라인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돼 조회수 310만 회를 넘기며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영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불면증 환자들에게 특효약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볼수록 머리가 멍해지고 눈꺼풀이 내려오는 듯한데 실제 해당 영상에는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효과에 감탄하며 댓글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에 출연했던 남성은 30년도 더 지난 최근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숙면을 취하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트 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트 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한인 사회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칸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